갉아먹는 소리 없는 적, 만성염증. 나도 모르는 사이 혈관을 떠돌며 비만과 당뇨, 그리고 치매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병의 씨앗입니다. 특히 쉽게 빠지지 않는 두둑한 뱃살과 혈당 관리가 어려운 당뇨의 경우 만성염증과 맞물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데요. 만성염증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가천대의대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중앙대의대 가정의학과 오윤환 교수와 함께 만성염증을 막는 첫걸음은 무엇일지 그 실천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42년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날입니다. 네, 건강한 습관 기르기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저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새로운 얼굴 권진영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성과 미모의 샘플이 되고 싶은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제가 이 100% 진짜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나쁜 습관을 잘 지키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건강 습관 지킴이를 좀 거듭나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야,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 습관 지킴이로 저희가 권진영 씨와 함께 오늘도 재밌게 얘기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만성염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유 없이 아프고 매일 피곤하고 체중 걱정, 지방 걱정인 분들은 방송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더워서 저도 요즘 좀 피곤하고요. 밥 먹으면 또 피곤하고요. 맞아, 진짜. 돌이켜보면 저도 한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권진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다 제 얘기 같아요. 일단 아까 전에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남편 몸매랑 똑같은 거예요. 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만성염증은 일반 염증이랑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손을 비거나 다치면은 빨갛게 막 부풀어 오르는 그게 염증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염증은 보통 저희가 그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염증은 급성염증으로서 이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염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이 됐을 때 그곳에 예를 들면 세균이라던가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곳이 손상됐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들이 급성염증인데요. 근데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그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저희 몸의 혈관을 타고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장기라던가 조직 같은 것들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손상이 되게 되면 모든 어떤 질병들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 전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건강에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염증이라는 게 균과 싸워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피를 막 타고 다니면서 이 균과 싸워주니까 면역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초반부터 네. 처음부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날려주셨어요.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네. 났다고 가정하면 이 급성염증은 불자동차. 삐뽀삐뽀 와서 저렇게 불을 막 꺼주는 너무 고마운 착한 염증이라고 표현해 본다면요. 네. 반면에 만성염증은 이제 불을 다 껐는데도 저런 경보,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소방관이 이게 뭐지 하는 저 표정 보이시죠? 네. 저게 우리 세포들이 저런 이게 뭐지 혼란을 겪어요. 특별히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훨씬 긴장하겠죠. 계속 사이렌이 울리니까 이게 뭐지? 혹시 뭐 이상이 있나?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막 염증 물질을 뿜어대고 막 짜증이 나 있는데 실제로 정말 적군이 쳐들어오면 또 막상 거기에는 지쳐서 반응을 못하고 대응을 못하니까 오히려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재채기만 한번 해도 막 울리는데 막상 창문으로 도둑이 뛰어들어온 거는 또 이게 사이렌이 안 울리는 뭐 그런 맞아요. 느낌. 네. 그래서 이런 화재 경보기가 방치하고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게 완전히 또 방화범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작은 불을 오히려 붙이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증폭시켜서 앞서 보시는 우리 만성 질환들, 당뇨라든 심혈관 질환 유발하고 또 치매랑 우울증, 게다가 암까지 유발하는데요. 특별히 암은요. 이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소위 암세포의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뭐 그런 역할까지 한다니까요.
네, 이 만성염증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3년 전쯤에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팠고 막 피부, 눈, 코, 입까지 다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건강검진했더니 염증 관련 수치가 되게 높았던 기억이 나서 이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만성염증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알아보고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겉으로는 이렇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몸속에서 어떤 염증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장애 이상이거나 아니면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다는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세를 보일 때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 습관이 조금만 틀어져도 이제 만성염증 수치가 확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치매나 암까지 유발을 한다고 해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네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제 주위에 친구들이나 어르신들도 많이 만성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병원을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 증상이 나타나서 의심돼서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큰 병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은 만성염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혈액 검사를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있는데요. 네. 다만 혈액 검사를 하지 않고도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항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손톱이 잘 부서진다. 두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문제가 잦다. 3번, 늘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싶다. 나야 이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다. 5번, 술, 담배를 즐기는 편이다. 자, 계속 세고 계시죠? 6번째입니다.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7번째, 변비가 있다. 8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늘 피로하다. 네. 9번째,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다.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자, 일단 저는 몇 개 3개 정도. 3개? 네, 3개밖에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왠지 뭐 많아 피곤하다며. 보이는데. 피곤하긴 한데 많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3개. 그래요? 우리 진영 씨. 네. 저는 4개인 것 같아요. 약속해줘 4개. 어떻게? 네. 저는 네. 지금 5개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증상 생각하면 7개거든요. 근데 오. 지금도 한 5개 정도는 염증이 지금 막 있는 건가요? 어떡해. 3개, 4개, 5개 나왔습니다. 저 네. 만성염증인가요 혹시? 네, 사실 그 방금 하신 체크리스트 중에서 한 4개 이상 정도 되시면 저희가 만성염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그럼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이외에도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잦은 감염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작은 통증 같은 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불면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신다거나 부종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불면증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만성염증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이상이니까 권진영 씨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4개 지금 있잖아요. 네. 계속 이루고 다닐 것 같은데 오늘. 근데 궁금한 건 제 몸에 그 혈관에 염증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어떡하면 좋아? 혹시 큰 병은 아닐까요? 네, 제가 아까 그 비유적 설명한 것 중에 그 화재 경보기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권진영 씨 몸에서는 그 화재 경보기가 계속 삐삐 알림 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 다만 이런 소위 전조 증상이거나 이런 설문지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전조 증상 사이렌만 울린다고 해서 아직 방화범으로 이렇게 돌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쭉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말 방화범으로 바뀌면서 큰 코 다치는. 그래서 우리 몸에 아까 불도 붙이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서 결국은 손상이 되는 최초의 장기가 뭐냐면 바로 혈관입니다. 네, 혈관과 심장인데요. 아까 말씀 교수님 해주셨지만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만난 장기가 혈관이잖아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자 한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염증 수치랑 연관성 연구했을 때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52% 정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